일본이 우리나라와 경기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일본의 축구 미디어와 네티즌들은 16강에서 우리나라와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느낌의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참가국이 모두 2경기씩 마친 상태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16강전에서 만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애초 결승에서나 만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일본이 이라크에 1대2로 패하며 우리나라가 2조 1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일본과 16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고 요르단과 2대2로 비겨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를 향한 경계심이라고 하기에는 과한 두려움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평가전에서 우리나라가 이라크에 1대0으로 승리하자 일본이라면 5대0으로 이겼을 것이다 라며 자만하던 일본 네티즌들이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1대2로 패하자 모리옥과 감독과 선수들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온 두 가지 현실을 자각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16강에서 대한민국을 만날 수도 있다. 경기 도중 일본 전 국가대표 훈다 케이스케는 요르단은 이라크보다 강하네, 한국 지고 있다고 요르단을 칭찬하는 글을 썼다라는 제목으로 쓴 디앤서의 기사에서는 한국이 후반 동점 자책골을 빼앗았지만 일본 팬들은 정말이잖아, 결국 간단한 시합은 없다는 것이군, 훈다씨가 말하면 설득력이 장난 아니다, 아시아 레벨 올라가 있네요 라고 공감했다. D조의 일본은 19일 이라크에 패해 1승 1패로 선두 통과가 소멸됐다. 2위 통과라면 2조의 선두와 16강에서 맞붙기 때문에 한일 대결이 될 수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커 다이제스트는 일본이 져서 웃었으면서 한국 대표팀도 요르단과의 고전으로 언론의 통렬한 비판, 한일전 쓸데없는 걱정으로 끝난다 라는 제목의 기사 말미에 한국이 요르단의 승리에 그룹 2의 선두를 확정시켰다면 D조에서 일본이 2위에 그칠 경우 16강에서 갑자기 한일전이 성사된다. 조기에 한일전을 원하지 않는 소리가 많이 들렸지만 쓸데없는 걱정으로 끝났다. 한국의 순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일전 성사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의 댓글에는 가능하면 한일전을 하고 싶지 않다, 질까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기든 지든 기분 좋은 시합을 바랄 수 없으니까 한국은 정말로 일본을 깎아내리고 매도해 자신들이 상이라고 나타내고 싶구나, 이상하다, 그리고 부메랑이 된다, 꽤 일본과 시합하고 싶어한다, 싫은 느낌. 두 번째, 일본이 고민하는 것은 미드필드를 생략한 상대의 공격 전술의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리오카 재팬 비공개로 라는 제목의 스포니치 기사에서 이라크에 패한 뒤 긴급 미팅도 실시해 재출발을 시도했다. 종래는 코치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뿐이었지만 선수들 간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미드필더 엔도는 디펜스를 좀 더 밀어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미드필더 이토우는 조금 마음에 회의함이 있었다라고 멘탈 면의 지적도 잊지 않았다. 16강은 강화 대전이 기다린다. 한국이겠죠. 인도네시아전에서는 선발을 교체할 가능성도 높다. 서로 생각을 모아 다시 정점을 목표로 하는 싸움에 대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선발 교체? 잘하면 인도네시아에 깨질 수도 있겠는데? 이에 네티즌들은 이라크와 베트남은 일본전에 초점을 맞춰 양발에 지관하도록 뛰었고 일본은 16강전에 초점을 맞췄다. 방심이나 자만심이나 감독이 실수한 것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3차전이고 선수들의 컨디션도 올라와 이기는 것은 물론 당연히 대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생각이고, 빅클럽에서 성과 내는 것만 신경 쓸 수도 있지만 일정한 실력을 익힌 지금의 일본이기 때문에 어떤 시합이라도 국가대표로서 싸우는 멘탈을 강화해야 한다. 감독보다는 선수들의 책임감이 중요하다. 이거 후보 까는 얘긴데? 미디어나 인터넷은 너무 소란스럽다고 느낀다. 개인적으로 이라크전은 예선에서 지는 경험은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좋았구나. 이기는 것보다 얻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롱패스를 강조한 잉글랜드 축구, 수비를 강조한 이탈리아의 카데나치오, 공격과 패스를 강조한 네덜란드의 토털 사커, 점유율을 중요시하는 티키타카, 현대 축구에 이슈를 던져준 축구 스타일들은 변해왔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의 체격에 맞는 티키타카를 모방한 일본 축구 스타일로 최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게 2골을 실점하며 4대2로 이기더니 이라크에게는 2대1로 패했습니다. 피지컬을 앞세운 뻥축구로 뒷공간을 노리는 방법을 선택한 이라크에 패퇴한 것입니다. 이제 일본 축구는 조만간 끝장날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영국에서 유행했던 롱패스 위주의 축구가 일본 축구에는 쥐약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본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경기가 좀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혹시 16강전에서 만난다면 우리나라를 만나기 싫어하는 일본 팀을 개박살 내주길 기대합니다. 평균 신장이 5cm나 작은 일본의 머리 위로 대한민국의 축구 폭탄이 장렬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입니다. 파이팅!